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향한 불편한 이야기, 즉 험담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은 우리 마음을 송곳처럼 꿰뚫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때로는 좌절감마저 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혹은 왜 나에 대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처를 더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험담에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험담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바로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상처라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혹은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우리의 첫 번째 대처는 무엇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험담에 대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마치 험담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개가 짖는다고 화를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험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그 동료에게 달려가 따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료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험담의 악순환에 스스로 빠져드는 셈이 됩니다. 대신 심호흡을 하고 잠시 상황을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험담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험담이 사실인가? 이 험담을 퍼뜨린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잠시 벗어나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험담에 대처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보류하고 이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험담의 폭풍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험담은 종종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험담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보류하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험담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현명하게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험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의 평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험담에 대처하는 현명함의 시작입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험담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실수나 오해가 부풀려져 험담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대처 방법은 바로 험담의 진위 파악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과연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나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한지를 침착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험담의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면 겸허하게 그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험담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책감에 빠지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험담의 진위를 파악할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달려가 따지기보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등을 차분히 파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험담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퍼지거나 여러 사람을 거쳐 변형되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험담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었나? 내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까? 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성찰이 과도한 자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재미로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동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험담에 대해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리려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그 험담을 나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나침반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담이라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즉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즉 험담의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험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험담에 직면했는지, 그 험담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험담이 우리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험담에 대처하는 세 번째 지혜로운 방법은 당당하고 무반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험담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험담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험담에 상처받아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화를 내며 반응한다면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험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태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면 험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험담을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문에 신경 쓰여 표정이 어둡거나 사람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험담을 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웃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는 너희들의 험담에 흔들리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반응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믿었던 사람의 험담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리려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험담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우리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험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무반응은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적당히 들어주는 것이 관계 유지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단호하게 무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가치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영양분을 얻을 수 없어 점차 시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무반응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는 험담의 불씨를 꺼뜨리고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흔들림 없는 큰 바위처럼 어떤 거친 파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험담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무시하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입니다. 험담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오해이거나 혹은 나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험담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즉, 불평만 하는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그것이 험담으로 번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단순히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해당 업무에 대해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소통은 부드럽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험담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퍼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전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험담에 일일이 해명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명예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험담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 조직 전체에 퍼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바로잡거나 험담을 퍼뜨린 사람에게 직접
그 사실이 아님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와 같은 단어하지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은 험담의 뿌리를 뽑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종종 오해와 불신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은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 험담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험담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험담에 대해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험담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험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험담에 대처하는 5번째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바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거나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험담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담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험담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 대해 일도 못하면서 나댄다고 험담했다면 그 말에 상처받아 의기소침해지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오늘 하루만 산다고 다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험담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평가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흔들림 없는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험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험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일 뿐 우리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험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욱 밝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험담은 분명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감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살펴본 5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험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류하고 험담의 진위를 파악하며 당당하고 무반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험담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지금 험담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이미 험담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을 믿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어떤 험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